창간 1주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89년 겨울이었죠? 그 IQ 점프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죠. 예, 바로, 일본 만화였던, 드래곤볼을 정식으로 연재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일본 만화들은 거의 이제 해적판으로만 국내 유통이 되었었는데, 처음으로 국내 회사가 일본의 슈에이샤와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아이큐점프의 지면에 연재를 시작했던 거죠. 이제 그 아이큐점프에서 드래곤볼을 이제 1화부터 연재를 시작해서 단행본을 이제 모으고 있었는데, 이미 일본에서는 연재 분량이 이제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제 국내 아이큐점프에 이제 연재가 안 된 분량들이 있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큐점프는 열심히 드래곤볼 이제 선전을 해준 거고, 이제 그 실리를 이제 추구하게 된 것은 이 해적판 업자들의 몫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해적판 업자들도 이제 막 브레인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런 시행착오들을 거울 삼아서 이 드래곤볼이라는 노다지를 어떻게 이제 장사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 그런 나름 또 전략적인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세워요.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유통 부분이에요. 그 과거에 이제 대번소 유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떤 고정 거래처 라인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급을 하다 보면 이제 구어 성인 만화의 경우처럼 꼬리가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안이 어딨냐 라고 봤을 때 이들이 찾아낸 것이 바로 이제 문방구였던 거죠. 아시겠지만 이 문방구라는 거는 굉장히 그 작은 많은 품목들을 이제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거래처도 뭐 수십 군데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거의 뭐 동네 몇 군데씩 있는 거의 거점 유통망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이제 그 과거의 사항들하고는 다른 형태로 장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도 당시에 그 판매 방식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봉고차에 싣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물건 넘기고 현금 결제하고 사라지는 형태로 해서 그 점도주처럼 움직였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전략이었던 건데, 그와 함께 이제 이 문방구 유통을 하려다 보니까 그 문방구에다가 이렇게 큰 책들을 이제 몇십 권씩 비치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책보다는 좀 사이즈를 줄이려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줄인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과학적인 접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500원 코믹스의 그 판형 사이즈인데요. 우리가 이제 출판 관련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인쇄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이 판형이거든요. 이 판형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그 인쇄 방식이라는 게 그 국전지 인쇄 용지에 몇 등분을 하냐의 문제예요. 자, 판형이 정확하게 그 등분이 돼가지고 꽉 차게 되면 버리는 종이 면이 없겠죠. 근데 뭔가 이제 책의 판형의 변형을 시도하거나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독특한 판형을 시도하게 되면 딱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은 그 종이가 로스가 나서 이제 버리게 되고, 그게 다 이제 손실로 잡히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국내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륙배판을 많이 썼어요. 그 사륙배판에 안 치면은 정확하게 그 등분이 되기 때문에 종이 로스 비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참고서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사륙배판으로 많이 출간이 됐었는데, 자, 이 판형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 사륙배판 판형을 정확하게 4등분을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사륙배판 책 한 권 나올 그 종이 면적 가지고
책을 4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스 없이. 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솔직히 이 책은 지금 저작권료가 나간 것도 아니고 들어간 비용이라고 하자면은 이거 그냥 약간 발번역이긴 하지만 번역료 정도 들어간 거 빼고는 그냥 인쇄하고 종이값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트를 낮춰버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500원이라는 금액에 책정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분명히 더 좋은 품질의 정품이 있지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살 건지 이걸 살 건지. 자, 선택은 압도적으로 이쪽으로 왔던 거죠. 예. 더군다나 이 사이즈는 아까 같이 이제 로스가 없다는 그 부분과 함께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에 딱 숨겨서 보기 좋은 사이즈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벌써 공부 시간에 뒤로 몇 권이 벌써 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였던 아주 마법 같은 판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참 이런 판형은 이제 일본에도 없는 판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나온 500원 코믹스만의 이제 장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자,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곤볼 해적판이 이제 문방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깔리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잖아요. 한 군데만 낸 게 아니었죠. 여러 가지出版사가 난립하면서 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이제 한 곳이었던 이 명지기획, 예, 에서 나왔던 드래곤볼 500원 코믹스가 당시에 일설에 의하면 일주일 매출이 20억이었다고 하죠. 5,000원 책으로 20억 올린 게 아니라 500원 책으로 20억 올린 거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400만 부씩 팔았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예, 그렇게 이 드래곤볼이 결국 이제 아주 해적판,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이제 해적판이라는 거는 일본에 없는 책을 이제 몰래 가져와서 내는 게 해적판의 이제 방식이었는데, 처음으로 그게 아니라 버젓이 정품이 들어와 있는 작품에 해적판을 찍어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거였어요. 뭔가 이거는 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게 맞죠. 다만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96년 나중에 이제 베른 협약에 이제 가입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보면 뭔가 이런 저작권 해적판들에 대해서 단속의 권한을 누가 갖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서울문화사도 국내 한국판을 이제 내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이 드래곤볼의 한국 라이센스판을 이제 출간할 권리만 있었을 뿐이지 이 단속에 대한 권한까지는 일본 슈에이샤가 나서서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 시장이 이제 큰 데다가 이제 한국은 그냥 2차 시장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개입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완전 무주공산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많은 업자들이 이 500원 코믹스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인쇄비하고 종이값만 들어가는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이 제지업체에서도 들어와서 500원 코믹스 찍기도 하고요. 막판에는 별일이 다 일어나요. 이제 자기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먼저 내는 사람이 승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겪으셨겠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이제 앞부분에만 드래곤볼이 좀 들어있고 뒤로 가면 엉뚱한 만화가 이제 끼어 들어가서 이제 마치 이제 단행본이 아니라 잡지를 보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단행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예 점프가 발행이 되면 그 호를 가져와서 이제 찍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때 이제 얼마나 그게 전쟁이 심했냐면은 점프가 이제 월요일 아침에 나오는데 나중에 경쟁이 심화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책을 만들었냐면요. 해적판이긴 하지만 당시 이제 전자출판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번역을 한 다음에
다 이제 그 조판 작업을 해야 돼요. 식자를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월요일 아침에 일본 점프가 나오면 현장에서 일단 그 저화질로 팩스를 보내요. 예. 그래서 그 저화질 팩스를 받아서 여기서 선 번역을 해서 조판 작업을 해놓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점프 원본이 일본에서 이제 뭐 알바생이 보내든 누가 오든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면 그 선 작업된 그 식자를 바로 붙여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점프가 나오면 거의 밤에 책이 나와 있을 정도로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당시에 이제 펼쳐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약간은 이제 그 남 좋은 일을 해주는 격이 돼버린 이제 설문화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기의식을 이제 느껴서 중간부터는 이제 진도를 건너뛰어가지고 드래곤볼을 이제 수입해온 이제 설문사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자기들이 이제 정식으로 다 돈 주고 갖고 들어온 게 해적판 업자들이 다 뜯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 진도를 이제 건너뛰고 아예 이제 그 일본 현지하고 이제 그 연재 스피드를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별책 부록 형태로 그 드래곤볼 최신작을 가져오게 되죠. 예.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앞부분에는 드래곤볼이 있지만 뒤에 다른 만화들을 섞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큐 점프를 사면 이 드래곤볼 별책을 같이 주어서 진짜 이 500원 코믹스와 아이큐 점프의 이 별책이 아주 피 튀기는 전쟁을 펼쳤는데, 놀라운 거는 이런 식으로 그 해적판들이 거의 이제 막 그 수익을 뺏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뭐 정품 드래곤볼도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설문화사가 이제 나중에 그 돈으로 뭐 용산에 빌딩을 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이 드래곤볼이 이제 한국 만화계에 끼친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던 것이고, 그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단속의 권한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이제 해적판 업자들이 이 드래곤볼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의 유명 만화들을 가져와서 500원 코믹스화 시키면 이거는 그냥 뭐 아무도 못 막는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래곤볼 이후에 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거의 이제 해적판 만화 이제 전성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이제 그 도서대여점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또 생기잖아요. 거기를 또 해적판 업자들이 또 중요한 거점 이제 배급망으로 생각을 해서 책을 막 뿌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중반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일본에 있는 만화는 한국에 거의 다 있는 상황이 됐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책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이제 판형도 500원 코믹스를 해서 탈피해서 이제 큰 판형으로 이제 키워서 이제 일반 정판 정식판하고 분간이 안 가는 형태로 해서 해적판 만화들이 쏟아지게 되죠. 그렇게 막 해적판들이 이제 난립을 하고 그 양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양의 해적판들이 이제 출간이 되면서 그 급기야는 이제 해적판 만화에 이제 뭐 마스터피스 같은 그 해적판이 하나 나오죠. 바로 그게 5존판 5스타 스토리스입니다. 네. 이게 나왔을 때 전부 다 너무 놀랐어요. 이 보면은 이게 이제 원판이고요. 5존판. 뭐 분간이 안 갈 정도죠. 네. 판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그 로스가 많이 나는 판형이에요. 그 판형을 똑같이 지켰어요. 지켜서 그 표지부터 시작을 해서 안에 있는 뭐 내지 디자인이나 모든 것들이 원판하고 너무 똑같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제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5전판
FSS를 처음 본 사람들은 아 이거는 해적판이 아니라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낸 책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그런 말이 막 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하이텔 그 애니동 그 시삼님이 직접 그 나가노 마무라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보내서 지금 당신 책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거 허락해 준 거 맞냐? 라고 이제 확인 요청을 했었고 그 답장까지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답장을 갖고 이제 어떻게 조치가 되어서 이 오전판 FSS가 이제 바로 이제 사라지는 일이 이제 중간에 있었는데요. 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이렇게 해적판들이 이제 난립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근절하거나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제도 장치는 돌지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그 매니아들이 나서가지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에 대한 이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옮기는 형태로 갔다는 거죠. 드래곤볼 이후에 이제 많은 작품들이 이제 정식 계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적판들을 이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막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마지막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주변에 해적판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막을 수 없었던 해적판 만화가 이제 어떻게 근절되고 사라지게 됐던 걸까요? 이건 좀 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근절시키려고 해도 근절이 되지 않았던 이제 한국의 해적판 만화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은 좀 유감스럽지만 만화 탄압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로쿠데나시 브루스가 이제 해적판들이 뭐 몇 종이 나왔었는데 이 책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몇몇 학교 폭력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서 뭐 그들의 뭐 교본이 됐다나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났었죠. 이제 그 보도가 이제 큰 뭐 주류 언론들에 막 보도가 되면서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 폭력 만화들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뭐 병들어 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막 그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 만화들에 대한 이제 단속을 하게 됐던 거죠. 제가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책들의 문제는 정확하게는요, 저작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 해적판 만화들을 가지고 저작권에 대한 문제로 시비를 걸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제재를 가한 적은 없고 이런 식으로 뭐 만화의 폭력성을 이제 대두시켜서 이것은 이제 폭력 만화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해적판이 그렇게 해서 근절된 거는 뭐 잘 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되게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뭐 아시겠지만 뭐 그런 식의 단속이 뭐 일본 해적판 만화에만 칼질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아무 상관없는 이제 한국 만화에도 똑같은 잣대를 대어서 저는 지금도 되게 그 어이없는 그 표로 생각하는데 뭐 성인용이지만 청소년한테 유해함으로 불법 이런 식의 막 접근을 해버리니까 성인 만화의 음란성 여부가 처음으로 사법적인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지검 형사 1부는 오늘 오후 한편에서 대한민국 최대의 만화잔치가 열리고 있던 바로 그때 또 한편에서는 창작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한 만화가들이 사회적 통념에 의한 단죄의 희생양으로 심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뭐 만화를 그리지 말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아주 큰 일이 일어나서 이후에 막 청소년 보호법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뭐 한국 만화 문화 전체에 엄청난 그 타격이 가해지죠. 너무 이제 안타까운 사건들이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 상처 자국들이 솔직히 지금도 좀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있다고 보는데요. 아,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해적판 만화의 문제는 저작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하나의 만화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측면으로 그냥 싸잡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면 그 문화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좀 사건이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해적판 만화들은 뭐 그럼에도 완전히 근절된 건 아니었죠. 이후로 이제 마지막 자기들의 탈출구인 인터넷으로 이제 또 거점을 옮겨서 한동안 이제 인터넷에 몇몇 유명한 그 사이트들이 해적판 그의 또 계보를 이었죠. 하지만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과거보다 이제 만화를 바라보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뭐 인식, 또 이 만화를 소비하는 그 애독자들의 또 그 저작권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숙하면서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정품에 대해서 인식을 다 같이 하게 되었고, 그런 이제 문화 수준이 이제 같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솔직히 이제 해적판 만화를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우리가 개선을 시킨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해적판 만화가 이제 걸어온 길들을 오늘 좀 뭐 제 기억에 존재하는 작품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굉장한 흑역사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는 제가 만화책을 둘 공간이 좀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렉을 짜고 있는 공간인데요. 뭐 만화책 덕질 하시는 분들 다 공통된 그 애로사항이겠지만, 항상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남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책장들은 이 만화책 사이즈하고 이제 맞지가 않아서 이제 어떻게 수납을 해도 그 버리는 공간이 항상 생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가로로 넣어보고 뭐 세로로 넣어보고 뭐 별 궁리를 다 했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렉은 이제 처음 이제 짤 때부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폭을 만화책이 이제 2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재가지고 맞춰서 제가 이제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김태남 같은 작품 30권짜리인데 보통 책장에 넣으면 한 칸 금방 차거든요. 한번 지금 넣어 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 공간에 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간이 오히려 지금 많이 남았죠. 요 남는 공간은 그러면은 약간 더 권수가 많은 헤비급 작품, 그 보스의 두 얼굴 75권짜리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었더니 두 작품 합쳐서 한 100권이 좀 넘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칸에 다 들어갔죠. 약간 좀 남을 정도인데요. 근데 이렇게 또 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화책을 넣을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약간 그 히든 스페이스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어떻게든 만화책을 또 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그 지금 갤러리 페이크 30권짜리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넣었는데도 또 공간이 약간 남네요. 예.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 공간은 그러면 그 간추를 한번 채워 볼게요. 네, 이렇게 꽉 채웠더니 한 칸에 한 180권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제가 8단으로 렉을 짰으니까 이제 여기를 다 이런 식으로 채우게 되면 한 요쪽 면에만 한 1500권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한숨 덜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순식간에 또 다 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해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름 이제 과학적인 이 500원짜리 판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고찰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만화들이 많이 복간이 될 때 거의 이제 이렇게 큰 판형의 이제 양장본으로 복간이 많이 되잖아요. 뭐 멋지고 되게 좋기는 한데 이제 너무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또 좀 잘 또 다른 책들보다는 좀 더 그 잘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고민의 여지들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판형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매력이 있어요. 예. 당시에는 그냥 뭐 교과서에 숨겨서 보기 좋았기 때문에 이 판형을 선호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만화책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500원짜리 코믹스의 이 판형이 갖고 있는 나름의 또 메리트가 이제 분명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실제로 뭐 최근에 뭐 다이나믹 콩콩 미니백과 같은 게 다시 이제 막 복간이 되고 있잖아요. 그 사이즈 그대로. 그래서 다시 뭐 그 이렇게 좀 작은 판형의 만화책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다시금 해보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대원에서 그 유리가면이 복간되었을 때 요 사이즈로 복간이 됐어요. 예. 딱 한 손에 들어가는 핸드북 판형으로 이제 복간이 됐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어디 뭐 여행 갈 때도 그렇고 그냥 쏙 들어가고 언제든지 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이런 큰 판형의 양장본보다 훨씬 저는 이게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 앞으로 어떤 좀 출간을 계획하시는 좀 출판사가 있다면은 한번 고려해 보셔서 그 추억의 그 500원 코믹스, 예. 물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좀 부끄러운 해적판들이었지만 이 판형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분명히 또 고유한 거거든요. 한번 좀 고려해서 이런 책들이 좀 다시 나오면 어떨까? 예, 아이들도 좀 좋아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한번 제 마지막 이 촬영을 끝내면서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좀 에필로그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